안녕하세요. 짧고 굵은 문서로 전달하는 토토 김박사입니다. 1월 18일 프리미어 리그하고 세리에 리그 두 경기, 총 4경기 준비했습니다. 경기 일정 확인하시고요. 토토 김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리버풀 대 맨유입니다. 리버풀과 맨유 리그에서 최근 맞대결을 좀 살펴보면요,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좀 리버풀이 앞서 있고, 맨유가 이긴 경기는 18년도에 10월 맨유 홈에서 이긴 경기가 끝입니다. 그 이후에 맨유는 한 번도 리버풀을 좀 이기지 못했고요. 최근 경기였던 20년 1월 리버풀 홈 경기에서 리버풀이 반다이크 결승골하고 살라의 추가골로 2대0 승리했고요. 이번 경기에서는 반다이크 부상 출전을 못하고, 당시에 경기에서는 맨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레시포드가 없었던 경기로 좀 불리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맨유는 차포 다 떼고 경기했었고, 리버풀은 홈 경기에서 최상 전력으로 맞붙었다. 그래서 내일 새벽에 있는 전력과는 좀 상당한 차이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조금의 디오고 조타, 나비 케이타 등 부상으로 출전이 좀 불가하고요. 맨유는 린델로프의 부상만이 살짝 좀 거슬린 정도입니다. 리버풀 기본 4-3-3 포메이션에서 공격에 따라서 공격 조합 마누라 라이너비 있고요. 미드필더에는 티아고 아칼란타라와 베이날둠, 핸더슨이 나설 것으로 좀 보여서 최상의 전력으로 맞붙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맨유는 포그바 왼쪽으로 배치시켜서 마샬과 레시포드가 전방에서 활동을 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고요. 4-2-3-1 베이스의 변형된 4-2 포지션을 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, 중간중간에 전술 변화가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맨유 장점으로는 매경기 다른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누가 터질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이번 경기고요. 이번 경기 리버풀 전력상으로는 좀 앞서고는 있지만 승리는 맨유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맨유 승으로 추천드리고 노바 오버로 접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맨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고요. 시즌 초반부터 맨시티가 큰 홍역 이후로 줄곧 상승세입니다. 벌써 11경기 연속 무패이고요. 아게로 포함한 몇몇 자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판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요. 두터운 선수층으로 인해서 큰 문제 없이 선발 라인업을 좀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, 포덴, 마레즈, 그다음 데브링, 건도안, 그 다음에 주요 2, 3선 자원들의 이런 공격 전개 지분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에 아게로의 잦은 결장하고 헤수스의 영양 미달이 지난번에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정형화된 수비 블록으로 일관하는 클럽을 상대로는 좀 이들 접근법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, 무난한 멀티 득점 리드를 기대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큰 장점은 수비 조직에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, 올 시즌 치른 리그 16경기 중에서 멀티 시점을 내어진 경우는 단 2차례밖에 없는 좋은 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이마저도 모두 시즌 초반이고요. 최근 치른 8경기에서는 단 2실점 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통정리가 좀 끝난 수비 블록에 큰 결점이 없어 보이므로 경기 운영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라포르테와 아게로, 그 다음에 가르시아, 아케, 팔머 정도의 결장이 좀 예상되고요. 부상하고 코로나 격리 때문에 있는 거니까 결장이 이렇게 예상된 상황에서 전체 전력의 87%의 수준의 짜임새는 유지하면서 경기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고요. 근래 치른 3경기에서는 1승 2무 3득점으로 1시점만 좀 기록 중이고요. 아스날, 레스터시티 상대로 귀중한 승점을 좀 낚았죠. 상위 전력 상대로 제법 좀 뛰어난 집중력 보이면서 유지하고 있다. 이런 부분 좀 칭찬할 수 있는 대목이고, 자아, 그 다음에 벤테케, 그 다음에 에제 등으로 이어지는 황금 라인의 질감이 좀 나쁘지 않고, 이들 모두 역습 전개에는 좀 능한 면모를 보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 아무래도 최소 한 골 이상을 좀 뽑아낼 능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. 그리고 물론 언급한 자원들이 근래에 혹사에 가까운 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점이 조금 감안해야 되는데, 가뜩이나 스프린트 빈도가 많은 클럽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특정 시점부터는 체력 관리 좀 이슈가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
그 최근 허용한 12실점 중 80점이 후반 10분 이후의 실점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 안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교체 카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하고 격돌이 좀 부담스러운 걸 사실이니까 슐럽, 사코, 켈리, 헤네시 등 그 몇몇 스쿼드 플레이어들 좀 이탈한 상황에서 경기력 유지하는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 맨체스터 시티의 그 승리로 좀 보고 있고요. 우월한 그 수비 역량 좀 보장할 수 있고, 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후반 대응 및 체력 관리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핸디캡도 마헨으로 마인승으로 좀 접근을 해도 고려도 좋을 만한 좀 환경으로 보고 있고요. 근래 2선 자원들 공격 전개 비중 및 그 효율도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도 특정 시점부터는 한계에 좀 직면하게 될 공산이 좀 있는, 계속 체력적인 부담을 쏟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승리로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언더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도덕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. 100% 무료 정보 공유하고요. 실시간 바로 입장 가능한 정보 공유방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도덕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. 다음은 세리에 리그입니다. 첫 번째로 아탈란타 대 제노아 경기이고요. 아탈란타 이전 경기 3대1로 칼리아리와 경기에서 4연승에 좀 성공했습니다. 그 주중에 컵대회 일정을 좀 치렀는데 핵심 자원들 좀 충분한 휴식을 좀 취했고요. 그 안정적인 강점 활용 통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. 그 핵심 자원인 고메즈가 그 감독의 보라로 이적이 좀 확실시 됐고, 그 멀티 득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공격 전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페시나 선수 중심으로 그 기회 창출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 고센스 하테보어 측면 조합 선수들의 그 적극적인 공격 가담하고 일선의 그 폭넓은 활동 반경을 좀 통해서 득점을 챙기고 있습니다. 공격진 대체 자원의 그 경기력 개선도 좀 빠르고요. 다양한 자원의 그 득점 지원을 통해서 상대 불안을 반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. 그 다음에 실점 가능성도 짙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 5경기에서는 4경기에서 실점이 좀 발생했고요. 측면 조합의 적극적 공격 가담 활용을 통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다만 그 쉬운 배후 공간 노출로서 상대 역습 지연이 좀 매끄럽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짐시티 중심으로 한 그 3백 완성 또 개선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.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음은 제노하고요. 이전 경기 그 연장 승부 끝에 3대2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.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좀 기복을 드러내고 있고, 이들이 그 전력 열세를 좀 극복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8번의 리그 원정에서는 단 5득점 그쳤고 멀티 시점도 좀 예상이 되고요. 그 전력적인 열세를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제노아인데, 실점 최소화를 위해서 수비진 구성에 많은 선수를 좀 배치는 하고 있는데, 중원의 압박적인 효율 저하와 그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반감이 좀 맞물리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림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 부분 전술의 쉬운 허용이 위기를 반복하고 있고, 대체자와 활용을 통해 그 개선을 좀 꾀하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득점을 통한 저항도 좀 가능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스투르트만 영입해서 출전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 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경기 그 영향을 좀 끼치지는 못할 것 같고, 그 피아차 데스트로 1선 좀 활용해서 역습이 속도를 좀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,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되고, 부분적인 완성도나 전술 완성도나 세트플레이 집중력 개선은 아직까지 더딥니다. 그래서 단순한 전개 반복으로 단편적인 저항에 좀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탈란타 승리를 좀 보고 있고요. 제노아가 전력 좀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을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데, 이런 그 다양함을 효과적으로 좀 수행할 능력적인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, 그 수비진 수적 우위 활용 어려움도 있고 압박 효율 저하가 좀 맞물려서 위기를 계속 반복할 것이 유력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팀 내 전술적인 운영 방식과 선수들의 이런 팀워크 자체가 아탈란타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리를 보고 있고요. 언어버 오버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
다음은 인터밀란 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. 첫 번째 인터밀란이고요. 이전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1대2 승리를 따냈습니다. 이전 경기 두 경기 무승 흐름에 좀 제동을 걸었는데요. 또다시 실점을 좀 발생했죠. 콘테 감독이 이전 경기 종료 이후에 좀 치러진 인터뷰에서 120분 뛴 것이 부담을 느껴지지 않는다. 로테이션 가동했고 승리는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 멀티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리그 17경기를 소화한 현 시점에서는 43득점으로 사실 리그 최다 득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브로조비치를 중심으로 한 그 안정적인 배급과 영하키미미 측면 조합의 그 기회 창출 능력이 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리그 일정에서 그 21득점 합작으로 한 루카쿠와 그 마르티네즈의 일선의 결정력 역시 좀 좋고요. 효과도 좀 효과적인 강점이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세트 플레이 집중력 개선을 더해서 멀티 득점이 좀 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멀티 시점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고요. 최근 5경기에서는 뭐 모두 실점이 발생했고요. 이번 3번이 이 중에서 3번이 멀티 시점입니다.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중원과 그 측면 조합의 기동력 유지 어려움이 고스란히 기록에 좀 드러나고 있고 그 지공, 역습 양면에서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대를 맞아서 위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인터밀란입니다. 다음은 유벤투스고요. 이전 경기에서 역시나 연장 승부 펼쳤죠. 3대2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다행히 그 핵심 자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. 강점 유지에는 좀 어려움이 없고 이번 시즌 8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패배는 없습니다. 실점 가능성은 좀 있지만 그 주전 수비 자원인 데리트, 산드로, 쿼드라도가 좀 부상으로 결정한 상황이고 왼쪽 측면에서는 좀 21살이죠. 프라보타가 출전할 가능성이 짙습니다. 그래서 상대 측면 하키미 상대해야 좀 하는데 공격력 억누르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. 쉬운 측면 공간 허용이 수비진 전반에 좀 균열로 이어지고 있고 멀티 시점으로 이어질 그 공산이 좀 큽니다. 그 멀티 득점도 또 반대로 기대할 수 있고요. 최근 일정에서는 그 멀티 득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키에사, 맥케니 그 측면 조합의 유연한 움직임과 중원 중심으로 시도하는 부분 전술 완성도 개선이 좀 맞물리고 있어요. 그리고 시즌 초반 호날두 그 득점 의존도가 높아서 득점 다양성을 회복하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전개 완성도에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으로 그 경기 추격에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좀 예상해 보고요. 인터밀란이 그 홈 2점을 안고 상대적으로 적극적 운영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 주도한 측면 중심으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하고 일선의 무게감 더해서 리드를 잡을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수비 전환 과정에서는 발생한 잡음은 좀 개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벤투스가 공격 전개 완성도 개선 앞세워서 충분히 저항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득점 생산을 통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핸디캡 활용도 좀 추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승무패에서는 무승부로 가고요. 그 다음에 유벤투스로 만승 한번 가보고요. 그 다음에 언어버는 오버로 접근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토독인 박사 구독과 좋아요 클릭 꼭 부탁드리고요. 스포츠 토톡 관련한 각종 경기 분석 및 정보 무료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시고요. 정보 공유방에서는 배팅 노하우 및 픽 정보도 무료 공유하고 있고요. 픽 추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영상 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 정보 공유방 남겨주신 분들만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